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별 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돌아온다 해도 내가 정말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리딩은 재회 타로 리딩인데요. 현재 나의 마음, 상대방의 연애 성향, 지금 속마음, 연락이 올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재회 후의 관계 흐름, 그리고 재회를 위한 조언까지 여러분들의 이별 후의 괴로움과 복잡한 감정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힐링하는 마음으로 재미로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한때 SNS에 전공 때문에 받는 오해들이 푸념처럼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전공한 사람도 노트북 고장나면 AS 맡깁니다. 유아교육과 나왔지만 율동 못해요. 국문과한테 맞춤법 묻지 마세요. 저도 헷갈려요. 당연히 그럴 거라는 섣부른 편견이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걸고요. 가끔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타고난 것에도 똑같은 오류를 저지릅니다. 역시 맞이라 책임감이 강하네, 혹은 너 남자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들 수 있지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난 후에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 만날 땐 편견 없이 가벼운 게 좋겠죠.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 우리 1번 베벨님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본 카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을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카드예요. 우리 1번 베벨님들께서는 나는 그 사람 다 잊었어,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인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을 용서해줬다가 또 다시 보고 싶어 하다가 그 사람을 체념했다가 그 사람한테 화를 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점 흐려질 줄, 자연스럽게 없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행복을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림이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꾸만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이나 아니면 인스타를 확인하게 되거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추억 때문에 눈물이 맺히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나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하고 혹시 계신가요? 두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퀸 오브 컵스 카드는 뭔가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미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중했고 사랑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이 진심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질지 이따가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를 보면서 계속 확인할 건데요.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여왕지 카드와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연애 성향을 살펴보고 있어요. 상대방은 원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쩌면 뭔가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애기 낳는 거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진실된 원래 속마음은 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약간은 비혼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면 비혼주의, 아니면은 그런 비혼주의에 약간 찬성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연애할 때 뭔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도 너무 얽매이거나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연애 중에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던 적이 있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다소 무뚝뚝하거나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은 사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뭔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속을 더 내비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뭔가 좀 연애에 있어서 현실적인 면이 강하다 나와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한테 냉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면 왜 이별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대방이 감정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은 우리 1번 베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카드에는 이 투 오브 컵스 카드와 나이트 오브 서즈 카드가 있다는 카드는 사실은 재회 가능성이나 상대방이 나를 아직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 1번 베벨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과의 추억이 떠올리면서 그림이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순간,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설레이거나 내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빠져들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데이트,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든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핫플레이스 가서 같이 쇼핑도 하고 그런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기다리고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카드가 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얘기 안 하는 약간 강고래 사람이에요.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고요.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 벨벨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후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지금 다시 연락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나를 잊었을까봐 혹은 연락하면 더 상처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망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마음 한편에는 재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는 네,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 오브 코인스 카드와 어쨌든 투 오브 컵스 카드는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카드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다시 만나고자 하거나 감정적인 고백을 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지내? 뭐 약간 이렇게 떠보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떠보는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벨벨님들의 그분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이 뭔가 이렇게 상충하는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좀 많은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벨벨님들께서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 사람에게 연락 올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상황을 떠보는 듯한 연락,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기념일이 있었던 날에 두 분만 아는 기념일에 갑자기 연락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연락이 올 때는 너무 냉정하게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이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재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은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번에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처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서운한 감정을 숨기거나 오해가 쌓인 채로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두 분이 솔직한 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너무 다가가려 하지도 너무 멀어지기로 하지도 않고 두 분이 가질 수 있는 적정한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만약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재회 후의 초반에는 서로에게 설렘과 그리움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애틋한 감정도 느낄 거고, 역시 이거야.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역시 나는 이런 사랑이야. 라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방의 연애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예전에 다투었던 이유나 오해가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전히 자유로운 뭔가 그리고 독신주의, 비혼주의, 자유로운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서운함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감정 표현 부족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겨서 또 조급하게 그 사람을 추궁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특히 두 분이 서로의 기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두 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과거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의 갈등이나 상처를 덮어두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두 분은 분명히 아름다운 재회 커플이 될 수 있고 다시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내가 그리고 요즘 너무 외롭고 내가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조급해서 상대방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다가가거나 연락을 재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애원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고 있을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다시 여러분한테 끌리기 마련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셔야 됩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과거에 왜 헤어져야 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또다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상대방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은 본래 자유롭고 독립적인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서로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규칙을 정한다거나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거나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왜 그때 그랬어? 보다는 그때 내 마음이 궁금했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땠어? 같은 대화법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타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주째 되는 주 아니면 11개월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11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11월에는 역시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간다는 거니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달 카드를 뽑았는데요. 자, 행운은 여러분들 편에 있습니다. 행운은 나의 거야. 나의 행운이 이제 곧 다가올 거야 라는 아주 좋은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우울하시고 다운되셨던 분들 행운은 여러분들 편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을 통해서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정리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재회는 두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원한다면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오픈 채팅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한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꼭 주시고요.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여러분들 번호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 또 드릴 텐데 별별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의 첫 번째 카드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별별님들께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막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만날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이번 카드 별별님들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매 순간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은 분명하게 이별의 끝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별의 끝이 너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과 상대방에 대한 실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처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실은 더 멀리까지 미래까지 바라봤었는데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를 받았구나.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뭔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아마 이번 카드를 보신 별별님들은 또 의젓한 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뭐 힘든 점이나 속마음을 다 일일이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시는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에 밤이 되면은 더 많은 생각이 많아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킹덤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자꾸 내가 잘못해서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별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절대 옥매이지 마시고요. 절대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냥 두 분이 사랑해서 만나고 이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은 그 사람에 대한 상처들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도 고민할 것 같고요. 안 돌아와도 힘들고 약간 50대 50인 것 같아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서 놓지 못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상처받아서 이제는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복잡한 감정도 뒤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건 그만큼 여러분과 그 사람이 인연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상대방도 여전히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별이 굉장히 예측 못했던 방식의 이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카드상에는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식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아직까지는 우리 이번 별별님들을 아직은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순수하고 여리고 착한 사람이고요. 상대방 역시 이번 별별님들이라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상대방도 아직은 두 분이 함께 있었던 과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연락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행복한 과거를 뒤돌아보고 있어요.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당당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감정적으로는 100% 평온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나와요. 상대방은 역시 이번 별별님들은 마찬가지지만 수면이 좀 힘든 밤에 잠이 안 오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당장 연락이 안 오거나 그 사람의 태도가 좀 실망스러워 있지만 아직까지 속마음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에는 틀림없는 카드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왜 그런지 좀 보면 상대방은 원래 연애 성향이 감정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좀 독립적인 성향이라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 역시
좀 슬픔과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아마도 본인이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혼자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역시 이별은 끝이 아니야.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위한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면 여러분한테 금방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상대방 역시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카드에서 보이는 상대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고집이 세고 막 강골 기질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겁이 많고 방어적인 느낌이다. 아마 이별의 원인이나 그 당시 상황이 상대방에게는 아직 부담스럽게 남아있거나 스스로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카드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이번 베벨린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미련과 그리움은 아직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이 특히 이번 베벨린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상대방이 나랑 헤어지고 다른 누군가 만난다 하더라도 나와 있었던 그런 특별한 추억, 특별한 관계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도 우리 이번 베벨님들만큼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두 분 사이의 재회 가능성을 좀 보자면 아직까지는 두 사람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연결된 끈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는 여러분이 먹구름을 지나서 아주 햇빛이 쨍쨍 드는 아니면 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오는 아주 승리의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현재 연락이 끊겼거나 거리가 멀어진 상태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정의 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은 재회를 위해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우선은 이번 베벨님들 내 자신을 좀 돌보셔야 됩니다. 상대방과의 재회를 원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느끼고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통은 단순히 뭐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성급하지 않게 진솔한 대화를 시도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별은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타로 카드가 여러분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열려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먼저 재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껴주고요.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뭔가 아직은 그 사람을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 타로를 봐볼 거예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달력에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날짜 역시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가는 날짜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달 카드는요. 여러분들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재회든 새로운 사랑이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조금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로 되풀이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분은 재회 후의 관계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만났다가 아니면은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두 분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 행복한 시간이 서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하고 서로 삶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과거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서로가 느꼈던 서운함과 오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 또 드릴 텐데 별별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좀 더 오늘 상담이 주파수가 맞으셨던 분들, 좀 더 마음에 와닿으셨던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제외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타로 신청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좋은 제외만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이 위로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리딩이 되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은 첫 번째 카드부터 술래자 카드, 두 번째 카드 에이스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연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이별 통해서 많이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3번 별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 일방적인 이별 통보 아니면 잠수 이별 등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처를 겪고 그로 인해 혼란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3번 별별님들께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니면 이 사랑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떠나버려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리 3번 별별님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별의 끝이 너무 합리적이지 못했고 애매모호했고 뭔가 납득하기 힘든 이별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람과의 이별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상대방이 아주 차갑게 돌아선 경우를 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분노를 일으키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연애에 대한 현타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현타가 올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서 그 모든 슬픔과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리딩을 조금씩 잘 따라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3번 별별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조차 없었는데 상대방이 너무나도 납득하지 못하게 화가 나게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상황이네요. 왜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별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이별을 통보한 건 아닙니다. 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별이란 건 끝마무리잖아요. 끝마무리가 부족하고 끝마무리를 잘 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것 뿐이에요.
자, 이별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대방의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세 번째 카드 킹 오브 펜타클 카드, 네 번째 카드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은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절대 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하면 자신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떠나버렸는데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피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락할까 고민하다가도 지금 연락하면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해지겠지 하면서 뒤로 물러서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상처받았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회피형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성숙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든 아니면 이별을 받든 어쨌든 그 감정을 서로 잘 달래주고 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매너 있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부러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대체 왜 이럴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3번 베벨님들도 이 상대방이 그렇게 내 스타일이고 이상형이 아니었고 그렇게 설레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를 더 좋아해서 사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사실은 첫 벌리는 건 잘해요. 시작은 잘해요. 뭔가 열정도 있고요. 순수함도 있고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 스타일인데 연애를 할 때 깊이 책임지는 스타일은 또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감정적인 부담이 커질 때면 이 사람은 도망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이별을 할 때 성숙하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혹시 연애 중에도 상대방이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니면 서로 나는 이런 게 서운했고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회피하려나 아니면 두 분이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모습이 있었나요? 자신이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연락을 막 줄이거나 갑자기 막 마음속에 벽을 쌓았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분은요, 애초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베벨님들과는 인연의 골이 깊고 3번 베벨님들께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렸고 3번 베벨님들이 자신의 성향을 이길 만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번 베벨님들과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은 애초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성향의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는 노력보다 그냥 피하고 사라지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별의 충격을 우리 3번 베벨님들께서 받고 있는 동안 이 상대방은 사실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카드를 좀 보면은 저는 사실 3번 베벨린이 그 사람과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연락을 올 가능성은 충분한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연락해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미안해,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 오랜만이야 같은 말로 친구처럼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3번 베벨님들께서는 이분과는 절대 친구처럼 지내시면 안 됩니다. 이분과 진정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고 딱 선을 그으셔야 되고요. 이 연락이 진심으로 후회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떠나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자, 다음 카드를 통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텐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재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만나는 것이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지만 진심으로 후회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것인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편한 존재라서 돌아오는 것인지 이전의 행동을 반성하고 바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반복될 관계인지 이 부분을 꼭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면 다시 같은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애 중에도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데 서툰 모습을 보였어요. 따라서 단순히 그리움과 미련만으로 다시 만나면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이 관계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지, 이번에는 서로가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재회 후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두 분이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처음에는 서로 너무 보고 싶었던 감정,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 특유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강하게 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만나면서 정말 나는 역시 너밖에 없어. 너는 역시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이 과거의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그 상대방의 회피형의 성향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회한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다시 이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아픈 이별의 경험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니 그분에게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 그리고 감정을 피하는 방식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찾고 정확하게 약속을 받아야지만 두 분이 더 높은 수준의 재회를 하실 수 있고 재회 후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회를 하든 이 관계를 놓아주든 어쨌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이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후회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외로워서 다시 돌아오는 것인지 이별 당시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만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세요. 다시 만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이별의 불안감이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사랑만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상대방이 떠나간 방식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별에 대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수 이별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같은 방식으로 떠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별 후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보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다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 관계를 놓아야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놓아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시 만나도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며 아파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뽑아볼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상승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에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날짜나 9가 들어가 있는 달에는 여러분들의 역시 재회운이 올라갈 거니 한번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액션을 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가 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생각만 하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너무 주저하고 계셨던 것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서 뭔가 시작을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남의 시선이 뭔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 자,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오라클 타로가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 또 들을 텐데 별별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상대방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만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관계인지 고민해 보세요. 이별 후에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랑을 할 차례입니다. 재회를 하든 새로운 사랑을 하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좀 더 디테일한 상담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 재해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고정 댓글에 신청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 URL이 있으니 클릭하시면은 예약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 더 월드 카드, 두 번째 카드 에이드 오브 스워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이별의 사유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재회 타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결혼 문제, 아니면 두 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부모님의 반대, 사회적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 뭔가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4번 벨벨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서로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적인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들, 그런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벨벨님들께서는 이 에이드 오브 스워츠 카드가 떴다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한 마음 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오늘 리딩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4번 벨벨님들께서는 또 여사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별을 선택했지만 사실 이별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어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우리를 막고 있어. 내가 끝까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여러분은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요. 여러분이 했던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리마인드를 하시고요. 어떤 선택을 했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자,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역시 3 of Swords 카드, 또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다시 손을 잡고 다시 껴안고 싶지만 이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애써서 정말 힘들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잖아. 하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도 이 관계를 쉽게 잊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설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미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일 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서로 현실적인 벽이 너무 커서 상대방도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만약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정말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지 단순히 미련으로 연락하려는 것인지 이 현실적인 문제가 진짜 해결될 수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면 상대방도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 오해와 갈등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사랑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그 사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고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분명히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망설이고 있다라는 뜻의 카드이거든요.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접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고요. 상대방은 관계가 다시 반복적으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과거의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쨌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고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열정과 냉정 사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두 분은 재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미련만으로 다시 이어지는 커플은 절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면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별 당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재회하는 것은 또다시 같은 아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지금 우리가 헤어진 문제가 정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만나지 않고 성숙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질문들을 먼저 쓰신 다음에 상대방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사반 별별님께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감정이 앞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될 수 있는지,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라면 감정적으로 다시 만나더라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보세요. 상대방도 분명 여러분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모님의 반대, 거리 문제, 결혼 문제 등의 이유라면 상대방도 그 부분에서 큰 압박감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재회를 원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변화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서로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세요. 만약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그리고 다시 만나더라도 같은 아픔을 반복할 것 같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놓아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행복해질수록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커지게 되겠죠.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들 마음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 카드를 뽑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일요일이 가장 재운이 높고 연애운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많이 힘든 걸 우리 오라클이 알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지금은 힐링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개인적인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를 고정 댓글에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URL을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우리 사번별님들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한 감정적인 끌림으로 다시 만나는 건 또다시 같은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과 안정감입니다. 다시 만나든 새로운 길을 가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